얼마 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야, 나 오늘 아버지 요양원 보러 다녀왔어. 뭔 일 있냐고 했더니 한참 말이 없다가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부부는 따로 모셔야 한대. 남자동, 여자동이 따로 있다고. 그 말 듣고 저도 잠깐 멍했어요. 친구 부모님이 올해 결혼 45주년이거든요. 평생을 같이 사신 두 분이 이제 각자 다른 층에서 주무셔야 한다는 거잖아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그 얘기 드렸더니 그냥 집에서 살다 가면 안 되냐고 하시더라. 근데 두 분 다 속으로는 아시는 거예요. 밤에 혼자 쓰러지면 아무도 모른다는 걸요.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요양원 말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세 가지예요.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 비용도 완전히 달라요. 10년 기준으로 요양원은 최대 3억 6천만 원이고, 오늘 알려드릴 방법 중 하나는 280만 원이면 끝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상황을 가까이서 봤어요. 친척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가족들이 급하게 요양원을 알아봤거든요.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급하게 알아보니까 선택지가 너무 없었고 비용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한 달에 두 분 합치면 200만 원이 넘는데 연금이랑 합쳐봐도 매달 적자가 나는 구조였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미리 알았으면 달랐겠다. 건강하실 때 같이 알아보고 선택지를 만들어 드렸으면 달랐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주제를 좀 파보기 시작했어요. 요양원 말고 뭐가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고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더라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어르신 10분 중 9분 가까이가 살던 집에서 늙고 싶다고 답하셨대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예요. 87%예요. 요양원에 가고 싶어서 가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골목마다 뭐가 있는지 다 아시고 단골병원도 있고 친구들도 다 동네에 계신데 그 익숙한 곳을 떠나고 싶은 분은 없으신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걸까요? 있어요. 오늘 그 방법 같이 봐요. 우리 부모님, 혹시 이런 상황 아닌지 같이 봐요. 숫자 몇 가지만 같이 확인해 봐요. 첫 번째 숫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213만 가구가 넘어요. 전체 어르신 가구의 37%가 혼자 사시는 거예요.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지난해에만 3,924명이셨어요. 1년 사이에 7% 넘게 늘어난 숫자예요. 매일 10명 넘게 혼자 돌아가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들 대부분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으셨어요. 전화기가 손에 닿지 않는 곳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두 번째 숫자예요. 집안에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시는 분이 매년 40만 명이 넘어요. 이 중 45%가 집에서 일어난 사고예요. 화장실 문턱에 발이 걸리신 적 있으세요? 어두운 복도에서 벽을 더듬으며 걸으신 적 있으세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어르신에게는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인데 요양원만이 답이냐고요? 아니에요. 건강하실 때 직접 고르실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있어요. 같이 하나씩 봐요. 그럼 요양원 말고 방법이 뭐냐고요? 첫 번째예요. 친구들과 함께 사는 집이에요. 요즘 시니어 코하우징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마음 맞는 친구 두세 명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이야기 해드릴게요. 60 중반 동갑내기 친구 세 분이에요. 오래전부터 같은 동네에 사셨는데 60대에 접어들면서 하나씩 혼자가 되셨어요. 한 분은 남편이 먼저 가셨고, 한 분은 자녀가 다 독립해서 빈집이 됐고, 한 분은 남편이 요양원에 가셔서 혼자 남으셨어요. 셋이 자주 만나시면서
공통점을 발견하셨어요. 혼자 사는 게 무섭다는 거, 밤에 잠이 잘 안 온다는 거,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거. 어느 날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셋이 같이 살면 어떨까? 처음엔 다들 망설이셨어요. 성격이 맞을까? 생활 방식이 다른데 부딪히지 않을까? 한 분 집이 제일 넓었어요. 거기서 시작하셨어요. 첫 달은 진짜 쉽지 않았대요. 밥 간이 다르다고 다투고, TV 소리 크다고 부딪히고, 설거지 순서 갖고 매일 싸우셨대요. 한 달 만에 진지하게 고민하셨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차라리 다시 혼자 살까? 근데 포기하기엔 아까웠어요. 아침에 눈 뜨면 잘 잤냐고 물어봐 줄 사람이 있었거든요. 밤에 무서울 때 옆방에 사람이 있다는 게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세 분이 노트 펴놓고 규칙 5가지를 정하셨어요. 각자 방은 노크하고 들어가기, 아침, 점심, 저녁 요리 돌아가면서 하기, 의견 다를 때는 투표로 정하기, 한 달에 한 번은 각자만의 시간 보내기, 싸우더라도 그날 밤에는 반드시 풀기. 이 규칙 이후로 싸움이 확 줄었대요. 다투셔도 그날 저녁에 같이 차 한잔하면서 푸셨대요. 지금 함께 사신 지 2년이 넘으셨어요. 근데 작년 겨울에 큰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한 분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옆방에 계시던 두 분이 바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협심증이었어요. 빨리 가셔서 큰 문제 없이 치료받으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이러셨대요. 혼자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요. 비용을 봐요. 관리비랑 공과금을 세 분이 나누시니까 한 사람당 10만 원이에요. 식비가 30만 원이에요. 다 합쳐서 한 달에 40만 원이면 돼요. 요양원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쳐요. 다만 모든 분께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신 분, 생활 방식 차이를 양보하기 어려우신 분께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양보하고 맞춰가실 수 있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방법이에요. 코하우징 해보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시작해봐요. 친한 친구한테 같이 살면 어때? 농담처럼 한마디 건네보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공동체 주택 지원 사업 있냐고 물어보세요. 서울시는 공동체 주택 건축비 융자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실제로 서울 가양동, 방학동 등에서 공동체 주택이 운영되고 있어요. 혼자가 편하신 분이라면 이쪽이 맞아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노인 복지주택이에요. 요양원이랑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요양원은 치료받으러 가시는 곳이고, 복지주택은 그냥 생활하시는 곳이에요.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 얘기해 드릴게요. 남편을 먼저 보내신 뒤로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낮에는 괜찮으신데 밤마다 불안하셨대요. 오늘 밤에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까? 그 생각에 잠이 안 오셨대요. 요양원을 알아보셨는데 맞지 않으셨어요. 아직 건강하신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한 방에 여러분이 함께 주무시는 게 답답하셨어요. 딸이 노인복지주택을 알아봐 드렸어요. 견학 가보셨더니 놀라셨대요. 작은 원룸인데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거실도 있었어요. 내 집이랑 다를 게 없었어요. 근데 가장 마음에 드신 게 따로 있었어요. 벽에 달린 빨간 버튼이었어요. 침대 옆에도 세면대 옆에도 부엌 벽에도 달려 있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5분 안에 관리자가 달려와요. 밤이든 새벽이든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그 버튼 보시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셨대요. 이제 혼자 쓰러져도 괜찮겠다 싶으셨다고요. 아파트처럼 자유로운데 구명조끼처럼 위급할 때 바로 도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시는 시간도 자유고 드시는 것도 자유예요. 직접 요리하셔도 되고 귀찮으시면 1층 식당에서 한 끼를 드실 수도 있어요. 요양원에서는 이런 선택 자체가 없어요.
이 차이가 가장 커요. 비용도 같이 봐요. LH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노인 복지주택이 있어요. 보증금이 239만 원이에요. 한 달 임대료가 4만 7천 원이에요. 한 달에 5만 원이 안 돼요.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층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LH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해 봐요. 민간 노인 복지주택은요, 보증금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월비가 8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예요. 비싸 보이시죠? 근데 한번 따져봐요. 국민연금 평균이 약 70만 원, 기초연금이 35만 원, 자기 집을 전세 놓으시면 이자가 세후 약 40만 원 정도 나와요. 다 합치시면 한 달에 145만 원이에요. 복지주택 월비가 충분히 나오는 금액이에요. 혼자 집에서 사실 때도 생각보다 많이 드세요. 관리비, 공과금, 식비, 병원비 합치시면 125만 원 정도 나가는데 비상벨도 없고 청소 도움도 없어요. 복지주택은 비슷한 비용에 24시간 안전이 포함되어 있어요. 청소도 일주일에 2번 직원이 와서 해줘요. 찾으시려면 이렇게 해봐요. 네이버에서 시니어 주택이라고 검색해봐요. LH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해봐요.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해봐요. 사진으로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가보세요. 실제로 사시는 분들한테 여기 어떠냐고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계약하실 때는 3가지만 꼭 확인해봐요. 보증금 돌려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어떻게 되는지, 주변에 병원이랑 마트가 가까운지.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건 따로 있어요. 3번째 방법이에요. 지금 사시는 집을 고치는 거예요. 돈이 제일 적게 들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대대적으로 수리하실 필요 없어요. 자동차 엔진이 멀쩡한데 브레이크 패드만 갈면 되는 것처럼 핵심만 손보시면 돼요. 꼭 고쳐야 할 5가지 같이 봐요. 첫 번째, 문턱을 없애는 거예요.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집안의 문턱을 다 없애시면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 낙상 사고가 26%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2번째, 조명을 밝게 바꾸는 거예요. 집안 전등을 LED로 교체하시면 돼요. 어두우면 넘어지세요. 이게 단순해 보여도 진짜 중요해요. 3번째,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다시는 거예요. 변기 옆에 하나, 샤워실에 하나면 돼요. 일어서실 때 잡고 일어나시면 훨씬 편해요. 4번째,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거예요.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매트 하나에 10,000원이면 돼요. 5번째, 복도에 센서 등을 다는 거예요. 방에서 나오시면 자동으로 불이 켜져요. 밤에 스위치를 찾느라 더듬으실 필요가 없어요. 센서 등 하나에 3만 원이면 돼요. 이 5가지를 다 고치셔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돼요. 넘어져서 병원에 한번 실려 가시면 수술비만 몇백만 원이에요. 미리 고치시는 게 보험료 내는 것보다 훨씬 싼 보험이에요.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바꾸시는 것도 같이 봐요. 주택 화재 사망자 중 70세 이상이 36%예요. 셋 중 한 분 이상이 어르신이신 거예요. 원인의 상당수가 조리 중 사고예요. 가스 잠그시는 걸 깜빡하시거나 냄비 올려놓고 잊으시는 거예요. 인덕션으로 바꾸시면 이런 걱정이 사라져요. 불을 쓰지 않으니까 화재 위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용도 50만 원이면 바꾸실 수 있어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방법이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냐고 물어봐요. 저소득층이나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고쳐주는 사업이 있어요. LH 수선 유지 급여를 받으시면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돼요. 서울에 사시면 안심수리 사업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동네 철물점에 부탁하셔도 돼요. 손잡이 하나,
센서 등 하나 설치비가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대단한 공사가 아니에요. 작은 손질 몇 가지만으로 집이 훨씬 안전해져요. 이걸 왜 지금 봐야 하냐고요? 10년 비용을 같이 봐요. 요양원은 10년에 1억 2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이 들어요. 코하우징은 4,800만 원이에요. 집수리는 280만 원이에요. 한 번이면 끝이에요. 억 단위로 차이가 나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하실 때는 선택할 수 있어요. 아프시고 나서는 고를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치료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에요. 다만 건강하실 때 가실 곳이 아닌 거예요. 저 이 공부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남는 말이 있어요. 갈 데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위로다. 요양원이든 코하우징이든 복지주택이든 미리 알아두고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모르면 갑자기 닥쳤을 때 허둥댈 수밖에 없어요. 알면 천천히 고를 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 방법을 같이 봤어요. 첫 번째, 코하우징이에요. 한 달에 40만 원이면 돼요. 외롭지 않고 서로 돌봐줄 수 있어요. 두 번째, 노인복지주택이에요. LH 공용이면 한 달에 5만 원도 안 들어요. 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시면서 안전까지 챙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집수리예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핵심 수리가 끝나요. 정든 집에서 끝까지 사시고 싶은 분에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프닝에서 친구 전화 얘기했잖아요. 요양원 보러 다녀왔는데 부부를 따로 모셔야 한다는 얘기요. 그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코하우징도 있고 복지주택도 있고 집수리부터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친구가 한참 듣고 나서 이러더라고요. 이거 왜 진작 몰랐지? 몰라서 못했던 거예요. 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부모님이나 형제분들한테 한 번만 보내봐요. 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더라. 이 한마디면 돼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 노후를 바꿀 수도 있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궁금한 건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어요.